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일러스트레이터 백산입니다. 제가 그동안 스피드 페인팅이나 드로우 인미처럼 그냥 그림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만 영상으로 보여드려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그림을 그려오면서 배운 것들이나 소소한 꿀팁을 멘토, 멘티 같은 느낌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께 공유해드리고, 그로 인해 조금이나마 그림을 그릴 때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켜드리고 싶어서 일러스트 튜토리얼을 기획해보았어요. 그럼 우선 본격적으로 그림 그리기에 대해 다루기에 앞서 우선 몬스터를 때려잡으려면 장비가 있어야겠죠? 특히 처음 디지털 드로잉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구매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장비의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디지털 드로잉을 시작하면서 총 3가지 작업 장비를 써왔었는데요. 와콤 인투어스 CTL480을 사용하였고, 액정 타블렛은 와콤 신티크 16 DTK 1660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는 프로 5세대 12.9인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처음 디지털 드로잉을 시작하며 사용하였던 판 타블렛의 경우에는 펜이 쓱쓱 그려지는 곳에서 그림을 볼 수 없어요. 화면에 떠있는 내 그림을 보면서 책상에 놓여진 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하거든요. 적응은 조금 걸릴 수 있어도 대신 적응하면 정말 편하고 재미있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판 타블렛이었어요. 큰 장점으로는 액정 타블렛과 다르게 화면을 멀리 볼 수 있어서 큰 액정을 눈앞에서 그리는 액정 타블렛과는 비교적 눈 시력이 나빠지는 것에 대한 불안을 조금 덜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자세도 앞에 있는 화면을 바라보는 자세이기에 크게 장기적으로 작업할 때의 경우를 생각하면 몸에 부담이 적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너무 그림을 가까이에서만 보면 전체적인 그림의 조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자주자주 멀리서 봐줘야 하는데, 판 타블렛은 작업할 때 전체적인 부분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이 외에도 아이패드나 액정 타블렛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비용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림 그릴 때 개인적으로 최고의 장점은 액정 타블렛의 경우 타블렛 화면의 색감과 모니터의 색감 차이가 커서 머리를 쥐어뜯다가 타블렛을 뜯어버리고 싶어지는데, 판 타블렛은 모니터의 색감만 고려하여 그릴 수 있다는 게 편했어요. 정리를 하자면 눈 시력이나 자세 등 건강에 대해 예민하시거나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작업을 멀리서 한눈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호 필름 등 주기적으로 지출이 있고 갈아줘야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니터와 작업 화면과 색감 차이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기 싫으시는 분들, 또 저렴한 작업 장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무겁지 않으며 부피가 큰 것을 원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판 타블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도 함께 말씀드리자면 손그림에 익숙하신 분들께는 적응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리고 색감을 모니터로만 확인할 수 있다 보니 모니터에 대한 색감 의존도가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음 디지털 작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손그림 맛이 좋다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친구예요. 대신 저렴하며 장점이 많은 판 타블렛이라서 약간 가격 대비 괜찮은 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판 타블렛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입시무술을 하다가 디지털로 넘어온지라 손그림 작업이 손에 익숙한 상태였어서 액정 타블렛으로 넘어왔을 때는 엄청 편했어요. 손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 대신 종이 질감 필름을 붙여야 화면에 펜을 껐을 때 밀끄러움이 덜해지면서 손그림과의 거리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조금 좁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 위에 바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 화면이 가까워서 눈이 엄청 부셔요. 그래서 그리고 있다 보면 시력이 훅훅 깎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점차 얼굴과 몸이 액정 타블렛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완벽한 거북목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액타와 거리두기를 하고 스트레칭을 해줘야 하는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무게가 판 타블렛이나 아이패드에 비해 무거운 편이라 이리저리 들고 다니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대신 다른 것에 비해 화면 크기가 큰 편이라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할 때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면이 전체적으로 아이패드와 비교했을 때 조금 뿌연 느낌이 들어요. 그뿐만이 아닌 조명에 의해 화면이
빛 반사가 엄청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작업할 때는 저는 캐노피를 사고 작업했었어요. 대신 아주 큰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세 개의 장비 중 가장 그림이 잘 그려져요. 특히 선 그어지는 게 진짜 예술인데, 선이 잘 그려지고 세 개의 장비 중에서 제일 화면이 커서 디테일한 작업이 수월하다 보니까 저의 외주나 메인 일러스트 작업은 액정 타블렛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약간 뭐랄까, 세 가지를 썼을 때 중에 펜맛이 제일 좋아요. 다시 액정 타블렛을 정리하자면 이런 분들께 좋아요. 화면이 큰 게 좋으신 분들, 그리고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완전 추천해요. 그리고 손그림에 익숙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대로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펜의 디테일함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나 선화 작업이 중요하신 분들, 예를 들어 웹툰 작업 등이 있겠죠? 그리고 웅장한 간지를 원하시는 분들, 약간 책상에 액타가 탁 올려져 있는 거 보면 와, 이 사람 찐이다, 진짜 프로다 라는 게 느껴졌으면 하는 분들. 대신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종이 필름 등 부가적인 요소가 들어감, 그리고 빛 반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시력이 나빠짐. 화면도 밝고 빛 반사 때문에 간접 조명이나 방을 좀 어둡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밝은 액타 화면에 어두운 공간 때문에 시력이 저하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세가 나빠져요. 그리고 색감이 뿌옇게 보여요. 그리고 무겁고 부피가 크고 가격이 좀 센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친구는 아이패드인데요. 이 친구는 3개의 장비 중 가장 최근에 구매를 한 친구예요. 갑자기 꽂혀서 사게 된지라 지갑은 아팠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스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패드는 디자인부터가 저의 베스트 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쁘기도 예쁜데 가볍고 휴대성이 좋아서 들고 다니며 카페에서도 그림 그릴 수 있고 그랬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대신 그릴 때 자꾸 손인식이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찍찍 뭔가 손으로 인해 꺼지는 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드로잉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요. 드로잉 장갑을 낀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장갑은 저는 그냥 네이버에 쳐서 나오는 제일 싸고 리뷰 많은 곳으로 샀어요. 한 몇천 원 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구매해줘야 할 게 좀 생기더라고요. 일단 아이펜슬이 얇고 미끄럽다 보니 그림 작업할 때는 조금 불편해서 펜슬 케이스를 씌우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 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충전할 땐 제가 따로 펜 옷을 벗겨서 충전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 외에도 그냥 눕혀서 그리면 목도 아프고 세워져야 그리기도 편해서 거치대도 추가로 구매하게 됐는데, 이 경우는 액정 타블렛도 똑같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컴퓨터로 작업하는 게 익숙해져서 키보드가 없으면 작업 속도가 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따로 블루투스 키보드를 구매하여서 같이 들고 다녀요. 그래도 키보드 없이 작업하는 것도 단축키들이 잘 되어 있어서 이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휴대성을 원하시면 그냥 키보드가 없어도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컴퓨터 작업이 익숙하시거나 좀 작업 속도를 좀 빠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로 구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는 액정 타블렛과 동일하게 액정에 그리게 되는데, 액정 타블렛보다 조금 더 색감이나 화면이 또렷한 편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좀 큰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펜과 화면 사이의 두께감이 액정 타블렛보다는 얇은 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액정 타블렛의 경우에는 화면에 그어지는 선과 타블렛 펜 쪽 끝과의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그 거리가 액타보다 가까워서 실제 그리는 느낌과 제일 비슷한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이패드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분들께 좋아요. 첫 번째, 디자인의 세련됨을 중요시하시는 분들. 두 번째, 가볍고 휴대성 좋은 장비를 원하시는 분들. 세 번째, 화면이 또렷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손그림과 가장 흡사한 장비를 찾으시는 분들. 종이 질감 필름에 씌워주면 더 좋지만 이렇게 되면 비싼 애플펜이 엄청 빨리 닳아요.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가격이 센 편이죠. 가격이 세죠. 그리고 손인식이 된다는 단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소품들이 있고, 컴퓨터 작업과는 다르게 보조 키보드가 없으면 작업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그리고 아이패드는 이게 클립 스튜디오라는 작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컴퓨터로 할 때는 공짜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대신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돈 내고 써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특징별 장비 순위를 말씀드리자면, 가격적 측면에서는 판타블렛이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해요. 액정 타블렛도 가격이 싼 종류가 있지만 사이즈가 조금 커지거나 프로로 넘어가면 가격이 쑥쑥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펜의 발림성. 제일 베스트는 액정 타블렛, 그리고 아이패드, 그 다음 판타블렛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채색의 디테일함과 부드러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정 타블렛이 제일 베스트고, 그 다음 아이패드, 그 다음 판타블렛. 색감의 경우에는 화면이 또렷하게 나오는 아이패드가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액정 타블렛, 그 다음은 판타블렛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이게 판타블렛은 모니터에 따라 다르거든요. 모니터에 따라 채도가 쨍한 것도 있고 채도가 연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대신 액정 타블렛은 전체적으로 좀 채도가 낮고 뿌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따라 이렇게 베스트 순서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성은 역시나 아이패드가 첫 번째, 그 다음 판타블렛,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액정 타블렛 이렇게 있습니다. 손그립 느낌으로는 아이패드가 저는 첫 번째였어요. 왜냐면 화면과 펜촉 요 사이의 두께감이 제일 얇아서 뭔가 손그림으로 꾸었을 때 느낌이 제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액정 타블렛, 그 다음은 판타블렛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 경험을 살려 각 장비들의 후기를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어떤 장비를 사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는 장비를 갖췄으니 몬스터를 같이 때려잡으러 가봅시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